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랭글러 루비콘입니다. 레콘 에디션인데요, 국내에 100대만 한정 판매하는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루비콘 오프로드에 특화된 정통 SUV라고 할 만하죠. 랭글러가 두 개의 4WD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 차는 락트랙 4WD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하드코어 버전이죠. 오버랜드에는 셀렉트랙 포일 드라이브 시스템, 그리고 루비콘에는 락트랙 포일 드라이브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우 기어비가 4대 1입니다. 그만큼 강한 구동력으로 험로를 움직이고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메리칸 정통 SUV라고 할 수 있죠. 지프의 대표 모델이죠. 지프를 대표하는 루비콘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해 볼 텐데요. 자, 트레일 레이티드 배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험로든 충분히 헤치고 나갈 만한 능력을 가진 놈이다 라는 것, 이 배지를 통해서 알 수 있을 테고요. 타이어도 그런 부분 얘기하고 있죠. 255, 75R 17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해서 상당히 타이어 사이즈는 크죠. 휠은 17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편평비를 키워서 사이드월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서요, 17인치 타이어지만 휠하우스를 꽉 채우는 제법 큰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 앞에 LT가 붙어 있습니다. 라이트 트럭,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경트럭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해 여지가 있고요. 그냥 소형 트럭용 타이어다, 즉 오프로드용 타이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패턴이 마치 깍두기를 붙여놓은 듯한 트레드 패턴을 보이고 있죠. 이것만 보아도 굳이 사륜구동 시스템, 트랙션 트랜스퍼 케이스의 조작을 통하지 않고도 타이어의 힘만으로도 어지간한 오프로드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찝의 상징 세븐 슬롯 그릿, 원형 헤드램프, 이런 찝의 아이콘들 다 간직하고 있고요. 이런 도어는 이런 힌지를 풀어서 도어를 드러내고, 그리고 지붕도 제거를 하고요. 앞창도 앞으로 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오픈 드라이빙 대자연의 품속에서 도어와 지붕을 다 벗어 제끼고 아주 자유스러운 오픈 드라이빙을 즐길 수도 있는 아주 리버럴한 모델이죠. 오늘 이 차 타고 시승을 진행해 볼 텐데요. 루비콘 타고 굳이 온로드에서 오래 헤맬 필요 없겠죠. 온로드에서 잠깐 맛 좀 보고요, 오프로드로 옮겨가서 제대로 본격적인 시승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함께 하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두고 뒷좌석으로 왔는데요,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두 개 꽉 차죠. 차창을 내려볼까 하는데, 도어 트림에는 차창을 조절하는 버튼이 없죠. 여기 있습니다. 원버튼으로 내려가진 않네요.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차창이 내려가고요, 차창은 완전히 수납이 됩니다. 차창을 이렇게 두 조각으로 쪼개놨네요. 뒤쪽으로는 열리지 않고요. 이 정도 공간만 지금 차창이 열리고 닫히고 한다라는 얘기죠. 도어는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주요 버튼들은, 차창을 조절하는 버튼은 이 가운데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앞좌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시트 뒤로 이렇게 끈들을 놓아서 여러가지 장비들을 여기에 걸쳐 놓을 수 있게 해놨죠. 오프로드에 들어설 때 필요한 여러가지 장비들을, 작은 장비들을 여기에 꽂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이제 네트 그물망을 넣어서 이제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고요. 센터 터널 손가락 높이 정도, 손가락 높이가 채 안 되는 높이로 센터 터널 솟아 있고요.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창 스위치 들어와 있고요. 그 밑으로 USB 포트, USB 포트가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와 있어요. USB 포트 3.0 버전까지 쓸 수 있도록, 필요에 맞춰서 코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일반 USB 포트와 3.0 포트까지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30V 전원 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서요,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 좀 더 전기를 사용하기에 참 용이하겠다 싶습니다. 그 밑으로 여러가지 소품들 넣을 수 있도록 수납 공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트는 접을 수가 있죠. 이렇게 내려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시트는 이렇게 쉽게 심플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시트를 간단히 접을 수가 있어서요, 트렁크 공간을 아주 넓게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뒷시트를 6대4로 접어서 트렁크 공간을 확장할 수도 있는데요, 트렁크 공간은 897리터 기본이고요.
뒷좌석을 접으면 2050리터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체의 루프, 도어 다 탈착이 가능하죠. 그래서 안에서 보면 이런 거 프레임들이 드러나 있고요. 그 위로 천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이제 탈착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자, 이 위로 스피커 들어와 있죠. 이 차에는 모두 스피커 8개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뒷좌석 이 정도 하시고요. 이제 앞으로 가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아유, 날씨 덥네요. 자, 스티어링을 먼저 보시죠. 하나, 둘, 셋, 3.3회전 정도 하는데 약간의 유격이 있습니다. 이 유격이 있다는 것, 오프로드에서는 어느 정도 스티어링 휠조차도 타이어가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노면의 충격을 완충해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온로드 지향에 특히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타이트한 조향이 어울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오프로드에서는 어느 정도 유격을 주고 여유 있게 어떤 그 충격을 타이어, 서스펜션, 스티어링 이런 부분들이 흡수해 주면서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유격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센터페이시아 8.6인치 유커넥트 모니터입니다. 계기판에는 7인치 TFT 모니터가 들어와 있고요. 센터페이시아에는 8.4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유커넥트 시스템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이 유커넥트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이렇게 터치스크린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이 밑으로 보면 버튼으로도 조작을 할 수가 있죠. 필요한 버튼들은 따로 밖으로 꺼내 놨습니다. 그리고 앱 매니저가 있고요. 차체 주변을 보여주는 카메라도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 온도 조절, 클라이매트, 내비게이션, 그리고 폰 세팅, 오디오 세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오프로드 페이지가 이 차에서는 중요하죠. 일단 드라이브 트레인 먼저 보실까요? 파워 트레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그냥 보통의 자동차들은 시동 걸고 변속 레버 세팅하고 가속 페달 밟으면 움직이죠. 이 차는 아주 디테일하게 파워 트레인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변속기, 트랜스퍼 케이스를 조절하는 부변속기가 있죠. 부변속기는 EH, 4H 오토, 그리고 4H 파트타임, 4L 좀 거칠게 작동이 되죠. 좀 힘을 줘서 변속 레버를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구동 방식을 운전자가 의미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변속기 넣고 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힘 좀 줘야 될 때가 있고요. 중립에 놓고 조절을 해야 되죠. 프론트와 리어 엑스를 연결을 할 건지 해제를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L에 왔을 때 부변속기 4L, 그러니까 로우 기어를 선택을 했을 때 앞뒤 트랜스퍼 케이스를 연결할 건지 락을 시킬 건지 해제를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론트와 리어를 X를 락을 시키면 여기 보면 앞차축에 자물쇠 잠겨져 있죠. 그리고 드라이브 샤프트에도 자물쇠가 잠겨져 있습니다. 프론트 엑셀 잠김, 리어 엑셀 잠김, 그리고 트랜스퍼 케이스 잠김, 이렇게 트랜스퍼 케이스 4L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부분만 잠글 수가 있죠. 그럼 프론트 엑셀은 풀고 뒷부분 리어 엑셀을 잠그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웨이바가 있죠. 스웨이바를 지금 연결되엄인데요. 스웨이바를 해제를 하게 되면 서스펜션의 스트로크 한계 허용치가 좀 더 넓어지면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오프로드에서 만나게 되는 노면 충격을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큰 폭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험로를 아주 도저히 차가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거친 험로도 도전해 볼 수 있게 이 차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앞차축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앞차축 좌우의 회전수를 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좌우 회전수가 동일하게 되는 거죠. 또한 뒷차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센터 디퍼런셜 락을 하면 앞뒤 그 구동이 일체화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헛바퀴 돌아도 다른 쪽의 바퀴 구동력을 이용을 해서 움직이거나 탈출하거나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대개의 경우에 차동 제한 장치를 적용한 좌우 바퀴의 회전 차이를 흡수하도록 되어 있는 LSD,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 이런 장치를 한 차들인 경우에는 한쪽 바퀴 헛돌 때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동력이 그 헛바퀴 도는 쪽으로만 가버릴 위험이 있는데요. 디퍼런셜 락을 시키면 헛돌지 않는 다른 바퀴 쪽에도 구동력이 전달이 되면서 그 힘으로 험로를 주행하거나 탈출하거나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정통 SUV 오프로더라고 할 때에는 이 4L 부변속기 로우 기어가 있냐 없느냐, 그리고 디퍼런셜 락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도심지향의 SUV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기능들을 집 랭글러에서는 아주 많이, 이것저것 아주 많이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디퍼런셜 락을 한 번에 이렇게 풀어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오프로드에서 최강의 성능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눈치를 챌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오프로드에서 아주 최강의 가장 높은 수준의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가진 차 중에 하나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액세서리 케이지, 냉각수 온도, 오일 온도, 배터리 전압까지 보여주고요. 오일 압력, 변속기 온도, 다 피칭과 롤링 보여주죠. 지금 앞뒤로 1도 피칭, 그리고 롤링, 좌우의 기울기 약 5도 정도 차가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로드에 들어가면 이 차체의 기울기 직접 보면서 좀 더 다이나믹하고 아슬아슬하고 그런 스릴을 맛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락트랙 4휠 드라이브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죠. 락트랙 사륜구동 시스템이 있고요. 셀렉트랙 풀타임 4WD 시스템이 있습니다. 셀렉트랙은 오버랜드에 적용이 되고, 좀 더 하드코어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랭글러 루비콘에는 락트랙 4WD 시스템이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죠. 오프로드에서 좀 더 강인한 구동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게 세팅되어 있는 락트랙 4WD 시스템입니다. 락트랙 4휠 드라이브인 경우에 저속 기어비가 4:1이고요. 자, 세팅을 하면 안전 보조 기능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볼까요? 제일 중요한 게 전방 주차 센서 볼륨, 후방 주차 센서, 사각지대 경고, 언덕길 밀림 방지 정도의 기능이 있고요. FM 97.3 FM 90.3에 맞춥니다. 정말 게다가 30분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에서는 음성 명령 시스템에 한계가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오토에 대응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연결을 하면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게 안드로이드 오토 뜨죠. 헤이리 마을. 카카오네비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이리 예술마을 연결을 해서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모두 실내에는 모두 8개의 스피커가 들어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소리 이 정도면 들을만 하죠. 특히 이 차 특히 온로드 주행할 때 이런저런 소리들의 잡소리들에 많이 노출이 되는데요. 그런 소리에 시달리지 말고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 틀면서 달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소음에서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앱들은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설정을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밑으로 내릴 수가 있죠. 그럼 오프로드 페이지가 밑으로 내려왔고 밑에 있던 게 위로 다시 사라졌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밑으로 끌어내려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늘 활성화시켜서 즉각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아래 공조 스위치 들어와 있고요. 다운힐 어시스트, 힐 디센트 컨트롤 들어와 있습니다. 스크린 오프, 이렇게 스크린을 끌 수도 있고요. 야간 주행할 때 신경 쓰인다 하면 이런 부분들 완전히 꺼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가지 엔진 오토 스탑, 그리고 USB 포트 3.0과 일반 USB 포트, 억스 단자가 같이 들어와 있고요. 차창을 열고 닫는 스위치가 이렇게 센터 페시아에 들어와 있어요. 좌우측 도어들을 수시로 탈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창 열림 버튼은 이 가운데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 X를 잠글지 해제할지 조절할 수가 있고요. 스웨이바를 연결하거나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에 버튼 한 번으로 이 X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속 레버, 부변속기. 이거는 N에 놓고 힘을 줘서 조절을 해야 되네요. 트랜스퍼 레버를 조절하려면 힘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속 레버는 8단 자동 변속기인데요. 시프트 왼쪽으로 눌러서 시프트 다운, 시프트 업, 수동 변속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루비콘의 특징, 이렇게 빨간 스티치로 액센트를 준 가죽 시트, 그리고 빨간 안전띠, 대시보드에도 블랙 바탕에 빨간색 스티치를 넣어서 좀 더 지루함을 덜어주고 있죠. 빨간색으로 액센트를 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도 이런 빨간 레드 컬러를 넣어서 좀 단조롭기 쉬운 인테리어에 액센트를 주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참 레콘 에디션이죠. 레콘 에디션에는 추가로 제공되는 액세서리 키트가 있죠. 트레일레이티드 가방 안에 장갑, 그리고 견인고리, 스트랩, 뭐 이런 오프로드에서 유용한 장비들을 넣어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오프로드 투어링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글로우 박스는 상당히 작고 좁네요. 좁은 글로우 박스를 갖추고 있고, 지붕은 또 이렇게 잠깐 한쪽만 열어볼까요? 열면 이렇게 지붕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지붕을 드러내면 완전히 이 뜨거운 태양 맞으면서 이런 오프로드에서 좀 더 재미있게 액티브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끼워 넣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데요. 딱 레버넥에 고정을 하면 바로 지붕이 고정이 되죠. 좀 더 쉽고 간편하게 도어와 지붕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저와 함께 가시죠.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라섰고요. 랭글러 루비콘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차죠. 온로드 주행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차들이 온로드 주행을 차 전체의 한 80-90% 이상 차지하고 있죠. 오프로드에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랭글러 루비콘은 오프로드를 위해서 만들어진 오프로드입니다. 정통 오프로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로드 주행이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이런 그 빨래판길, 노면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길, 노면 상황이 타이어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 소형 트럭에 사용하는 2275R 17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프로드용 타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오프로드용 타이어 깍두기처럼 드러나 있는 트레드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그 타이어로 이런 포장도로를 달려가는 느낌이 썩 편안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진동도 느껴지고요. 속도를 올리면 그렇게 편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시속 90에서 10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대개의 차들이 이 정도 속도에서 상당히 최적화된 편안함을 보여주는데요. 랭글러 루비콘 어때 좀 편하냐 물어보시면 조금 불편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일단 소음에서부터 자유롭지가 않죠. 지금 90km 전후의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로드 노이즈, 타이어 구르는 소리, 그리고 약간의 바람 소리가 들리고요. 노면의 충격, 굴곡을 따라서 흔들린 차체 흔들림도 조금은 더 증폭돼서 전달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왠지 좀 불편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속도를 좀 올리면 역시 엔진 사운드가 좀 크게 들리고요. 그 속도를 넘어서면 타이어에서 윙하는 타이어 소리도 들리고, 앞창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 엔진 소리, 뭐 이런 소리들이 뒤섞여서 그렇게 조용하다고 할 수 없는 실내입니다. 상태가 좋은 온로드에서의 불편함, 결국은 오프로드에서 상당 부분 보완을 해 줄 텐데요. 시속 100km에서의
속도 RPM 체크 한번 해보시죠. 시속 100인데요 RPM 약 1800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동 변속이 가능한데요. 7 6 5 4 3단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4단 4200 정도 RPM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가속을 이어가면 속도가 쭉쭉 올라가기는 하는데 엔진 소리도 시끄럽고요. 바람 소리도 점점 커지죠. 또한 차체가 높아서 이런 구분길에서는 아무래도 좀 차체가 기우는 느낌이 커서 좀 불안한 느낌이 조금씩 증가되는 게 사실입니다. 힘은 충분해서요. 272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죠. 충분한 힘을 내어주기 때문에 가속하는데 큰 저항은 없습니다. 다만 속도가 빨라지면서 늘어나는 어떤 불안감, 시끄러움, 소음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면 속도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갈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차 타고 그렇게 고속 주행한다는 거 글쎄요, 등산화 신고 100m 달리기 한다는 것과 비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큰 의미 없다라는 얘기겠죠.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없고요. 차로 이탈 경보 장치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온로드에서 다른 차들에 비해서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체가 좀 높은 편이어서요, 시야가 좋고 또 다른 차들을 살짝 내려다보면서 달리는 그런 묘한 즐거움 느낄 수 있겠습니다. 주행 중에 지금 4H 오토로 달리고 있는데요, 주행 중에 이렇게 2H로 바꿀 수가 있죠. 주행 중에 이제 차를 멈추지 않고도 구동 기어를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만 4L로 가기 위해서는 차를 멈추고 트랜스퍼 케이스를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장이 잘 된 도로를 달릴 때에는 굳이 4H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4H로 달리면 아무래도 연비 면에서 좀 손해를 감수해야 되죠. 좀 더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상태가 좋은 포장도로라고 한다면 2H로 달려도 충분하겠다. 또한 4H 사륜구동으로 달릴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고속주행 안정감인데요, 사륜구동의 고속주행 안정감을 느낄 정도로 빨리 달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워낙 한 시속 100km를 넘어서는 순간서부터 좀 흔들리고 바람 소리도 좀 크게 들리고 하기 때문에 이 차로 고속주행 한다는 건 의미가 없죠. 고속주행 중에 느끼게 되는 사륜구동의 안정감, 글쎄요, 세단형이나 좀 도심형 SUV라면 모를까, 랭글러 루비콘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짧은 온로드 시승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오프로드에서 본격적인 시승 이어가겠습니다. 오프로드로 건너가겠습니다. 오프로드에 들어섰으니까요, 4L은 잠시 후에 해보기로 하고요, 4H 오토부터 시작을 하죠. 자, 출발합니다. 일단 타이어가 오프로드용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길에서도 충분히 구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타이어이기 때문에요, 어지간한 오프로드는 그 타이어의 그립만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위들이 있는 오프로드, 산속의 오프로드로 슬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페이지를 보면서 갈까요? 자, 트랜스퍼 케이스 4H고요 스웨이바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웨이바를 풀까요? 스웨이바가 분리가 되면 서스펜션의 스트로크 한계가 좀 더 커지게 됩니다. 좀 더 크게,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아이고, 풀이 무성한 길이네요.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센서들이 있어서 좌우에 이런 나뭇가지들이 걸리기는 하는데요. 자, 어지간하면 제가 오프로드에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차체 손상을 입기 쉽기 때문에 그런데요, 랭글러 루비콘 타면서
오프로드 주행을 안 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 안전한 코스로 들어가겠지만 슬슬 한번 움직여 본다 라는 얘기입니다. 차체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하지만 제법 깊은 오프로드로 한번 들어와 봅니다. 거침이 없죠. 4L로 한번 가봅니다. 4L로 가기 위해서는 정지, 변속기 N 그리고 L로 가고요. 아주 강한 구동력, 타이어 4개가 아주 강하게 노면을 물고 움직이는 그런 강한 구동력을 맛보게 됩니다. 자, 힐 디센트 컨트롤이 있죠. 내리막길에서 정속주행으로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도 정속주행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완전히 발을 뗐죠. 4L 기어를 이용을 해서 천천히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요. 너무 느리다 싶으니까 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단까지 내리면 아주 천천히 이렇게 뒤뚱뒤뚱 거리면서 거친 길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가 미끌미끌 하면서도 딱 구동력을 확보하고 움직이는 느낌 상당히 좋은데요. 그리고 스위바를 해제했죠. 차체가 좀 더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면의 충격, 오프로드의 충격을 잘 받으면서 이렇게 출렁출렁 움직이면서 오프로드를 헤쳐나간다 라는 얘기죠. 아주 내리막길에서 속도 조절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험로 주행 이 정도 하고요. 이제 가벼운 오프로드에 올라서서 또 여러가지 느낌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이제 4H로 가고요. 좀 더 움직임이 편해졌죠. 4H로 올라오니까 속도 내기가 조금 더 편하고요. 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4L에서는 아무래도 강한 구동력을 저속에서 지속적으로 쓰기 때문에 울컥울컥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오프로드에서 그렇게 속도를 빨리 낼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어느 정도 비포장도로지만 어느 정도 상태가 좋은 길에서는 4H 정도 세팅을 해서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렁우렁 엔진 소리 내면서 길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면의 충격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또 어느 정도는 전달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언덕길에서 정지 후에 출발을 할 때 뒤로 밀리지 않도록 보조해주죠.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잡아준 뒤에 풀어줍니다. 자, 브레이크를 잡았고요. 하나, 둘, 셋, 약 3초에서 4초 정도 브레이크를 잡아준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 뒤로 밀리는 일이 없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급경사에서 뒤로 밀릴 걱정 크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트레일 배지를 달고 있죠. 이 차 트레일 배지를 달고 있다라는 것, 루비콘 트레일이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아주 최고의 가장 험한 길을 움직이는 코스인데 그 길에서 최악의 테스트를 통과한 차에게만 붙이는 배지입니다. 그 배지를 붙였다는 것, 최강의 오프로더임을 인정받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뒤로 5링크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죠. 5링크 서스펜션과 타이어가 노면 충격을 어느 정도 잘 걸러주면서 흡수하면서 또한 상당 부분은 시트를 통해서 운전자에게도 전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아주 코너와 급경사가 겹쳐지는 구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4L로 놓고 움직인다고 할 때 이런 타이트한 코너에서는 타이트 코너 브레이킹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치 앞뒤 리어 엑스를 붙이고 가게 되면 마치 코너를 돌아가는 중에 마치 브레이크를 잡은 것처럼 멈칫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사륜이 직결된 상태에서는
좌우 앞뒤바퀴 회전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 충격이 오는 거죠. 회전하는 중에. 사륜구동 차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보시면 될 테고요. 4L에서는 그렇게 타이트한 코너에서는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최고의 오프로드 성능을 갖춘 랭글러 루비콘이라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셜 에디션이죠. 레콘 에디션. 특별한 사양을 더한 레콘 에디션, 국내에선 100대만 한정 판매된다는데요. 판매 가격이 6,140만원입니다. 아메리칸 정통 SUV를 뭐 6천만원대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 각자 필요에 따라서 좀 가치 판단이 달라질 텐데요. 이 차 아무래도 도심용 SUV는 아니죠. 도심에서 타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온로드에서의 조금 다소 거친 듯한 반응, 그리고 낮은 연비, 또 아무래도 골목길에서 움직이는 차체가 좀 아무래도 사이즈가 있죠. 앞으로 좀 보닛이 많이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운전하기에도 그렇게 아주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차체 크기는 아니다 싶고요. 그래서 도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차 안 어울립니다. 포기하시고요. 어느 정도 지방에서 오프로드를 자주 달린다, 뭐 농장이 있다, 혹은 캠핑을 자주 간다, 낚시 다닌다, 뭐 이런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 험로에 다닐 일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랭글러 한 번쯤 구매 리스트에 올려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도시에서 살지만 그래도 랭글러 맛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오버랜드 모델이 있으니까요. 오버랜드가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 루비콘은 하드코어 오프로더입니다. 아주 정통 오프로더이기 때문에 좀 더 거친 환경에 자주 접하시는 분들이 택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 랭글러 루비콘 애정하는데요.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차 타고 멀리 길 떠날 일들이 많지 않아서요. 점점 더 우리의 실생활과는, 저의 실생활과는 좀 멀어지는 차가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마침 루비콘 레콘 에디션 나와서 핑계 삼아서 시승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한번 즐겨봤습니다. 역시 랭글러는 루비콘이고요. 루비콘을 탔다면 오프로드를 달려주는 게 이 차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8점인데요.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까지 약 55km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제로백 테스트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오프로드에 집중한 랭글러 루비콘에게 제로백 가속 성능은 큰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로백 테스트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연비 테스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에어컨은 1단계로 틀고요. 온도는 약 20도에 맞춰 놓도록 하죠. 지금 외기온도 30도인데요. 20도 정도면 쾌적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트림미터를 세팅을 다시 해야죠. 자, 출발합니다. 별도의 주행 모드는 없습니다. 에코니, 스포츠니, 컴포트니 하는 주행 모드는 없고요. 사륜구동 대신에 EH 모드를 택했습니다. 후륜구동 상태가 되겠죠. 좀 더 연비를 고려한 경제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연비가 썩 좋은 편은 아니죠. 리터당 8.2km 5등급. 제 공차 중량이 2120km니까요 2톤이 넘는, 2.1톤이 좀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무거운 편이고요. 사륜구동 시스템 자체의 무게가 더해지고, 또한 사륜구동 시스템 동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손실되는 동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수한 연비를 보이기에는 좀 불리한 면이 있죠. 반면에 엔진 오토스탑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차가 멈추면 엔진도 따라서 멈추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공회전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나마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대책은 갖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자이로를 따라서 이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왔습니다. 연비 7.7리터/100km, 리터당 약 13km 전후의 연비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지금 이수교차로 진출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약 57분 달려왔네요. 1시간 달려왔습니다. 올림픽 도로에서는 거의 절반 구간이 체증 구간이었습니다. 특히 여의도 지나서 노량대교 구간에서는 거의 정체 구간을 따라서 움직여 왔는데요. 7.7리터/100km 기록하고 있네요. 12.98, 약 리터당 13km 정도 되는 연비죠. 이제 이수교차로 빠져나가서 도심주행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제 목적지 거의 다 왔습니다. 약 2km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1시간 20분 달려왔네요. 역시 오늘도 교통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섰습니다. 네, 최종 연비 8.8리터/100km 나왔습니다. 11.36km/리터인데요. 55.7km를 1시간 24분 동안 달려온 이 차의 평균 주행 연비 8.8리터/100km, 약 11km 정도의 연비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견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2020년의 일반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이를테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 그냥 크루즈 컨트롤만 적용되어 있는데요. 글쎄요, 랭글러 루비콘에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걸 고마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는 걸 좀 아쉬워해야 할까요? 저는 좀 아쉽습니다. 아무리 오프로드에 집중한 정통 오프로더, 최강 오프로더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장거리 이동 중에 혹은 이동 중에 좀 더 편하게 운전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정도는 최소한으로 적용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왕에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크루즈 컨트롤보다는 그래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차선 이탈 경보 장치는 아예 처음부터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루즈 컨트롤이 이왕에 있으니 그렇다고 한다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전해봅니다. 주행 모드가 따로 없는 것, 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역시 요즘 차들에서 주행 모드를 따로 선택하지 못하는 차 찾기가 어렵죠. 거의 없습니다. 오프로드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온로드 주행을 너무 신경 쓰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프로드 주행을 염두에 두고 이 차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주행 거리의 상당 부분은 또한 온로드일 수밖에 없는데요. 온로드 주행에 대한 편의성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닌가. 온로드 주행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겠다 싶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로지 오프로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오프로드 주행에 집중한 그런 차이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 온로드 주행을 할 때의 편의성도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시켜줬으면 좋았겠다 싶은 아쉬움이 있는 거죠. A필러 옆쪽에 안테나가 강철로 되어 있는 안테나가 불쑥 솟아있죠. 이 역시 요즘 시대에 만나기 힘든 아주 클래식한 안테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붕에 샤크핀 안테나를 쓰던가 아니면 유리에 내장되어 있는, 차창에 내장되어 있는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아주 보란듯이 차체 외부로 드러나 있는, 고정되어 있는 그런 안테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하다 싶죠. 그 살살 돌리면 바로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장난꾸러기들 손 타기도 쉽고요.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는 안테나 하면 또 윈도우 탈착, 차창을 탈착시킬 수 있으니까 또한 안 될 테고, 루프도 마찬가지죠. 뭐 저렇게 달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저런 부분에서 시대의 흐름을 애써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역시 랭글러다 싶은 거죠. 이상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아쉬움이었습니다. 네, 역시 루비콘은 오프로드에서 타야 제맛입니다. 온로드에서는 아무래도 궁합이 안 맞죠. 역시 오프로드, 최강의 오프로드로 세팅된 루비콘, 네, 스페셜 버전 레콘 에디션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해 봤는데요. 역시 오프로드에서 이 차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오프로드에 올라서는 순간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아주 자유스럽게 어떤 길이든 움직이는 것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른 차들 엄두도 내지 못할 길을 아주 사뿐사뿐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역시 랭글러 루비콘은 오프로드에서 빛을 발하는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락트랙 포일 드라이브 시스템, 어떤 상황에서도 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강한 힘을 바탕으로 이 차를 백업해주고 있죠. 앞뒤에 파이브링크 서스펜션, 그리고 타이어, 오프로드용 타이어가 이 차를 오프로드에서 거의 완벽에 가깝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즘 시대와는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차죠. 연비를 생각하고 친환경, 또한 고효율, 온로드 지향의, 도심 지향의 SUV들과는 확실히 다른 자기만의 고집을 간직하고 있는 정통 SUV입니다. 아메리칸 정통 SUV의 대표주자라 할만하죠. 그 중에서도 루비콘 최강 오프로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합니다. 역시 고집 있는 차, 고집 있는 분들과 궁합이 잘 맞겠죠.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나만의 어떤 자동차,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집하는 분들이라면, 대자연의 품 안에 좀 더 가깝게 다가서는 분들이라면, 그러길 원하는 고객들이라면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 한 번쯤 검토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승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